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명절 아침, 좁은 아파트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주방 안으로 들어가며 이미 두 여성이 각자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비춥니다. 김순자 68배 시어머니는 싱크대 옆 조리대에 서서 물을 썰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주방을 채웁니다. 반대편 가스레인지 앞에는 박지연, 42의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며 오늘 부쳐야 할 전의 재료들을 확인합니다. 애호박, 감자, 동그랑땡 반죽까지.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 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미터.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습니다. 서로의 등만 보이는 이 자세로 그들은 이미 1시간째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 그러나 모든 가족의 명절이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방에서는 말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애호박전을 뒤집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화상을 입습니다. 작게 신음소리가 나오지만 그녀는 재빨리 입을 다뭅니다.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자는 이미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칼질하던 손이 잠깐 멈칫합니다.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확인하고 싶지만 그녀 역시 그 행동을 참습니다. 대신 더욱 세게 물을 썰기 시작합니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창밖으로 겨울 아침에 차가운 햇살이 스며듭니다. 그 빛이 주방을 가로질러 등을 진 두 여성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들이웁니다. 서로를 향하지 않는 두 개의 그림자. 그것은 마치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따뜻한 색감의 과거 장면이 펼쳐집니다. 같은 주방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지연이 밝은 목소리로 물으며 김치전 반죽을 적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려는 열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근데 좀 더 걸쭉하게 해야 돼.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 순자도 그때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운 듯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네. 금방 배우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순자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장면. 그 따뜻했던 순간들. 화면이 다시 차가운 현재로 돌아옵니다. 같은 주방, 같은 행위.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지연은 전을 부치면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녀의 눈가에 피로가 역력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순자는 물을 다 썰고 이제 당근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킵니다.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칼질 소리. 그것이 이 주방을 채우는 전부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식탁을 정리하는 지연의 모습,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회사 회의가 있어서 저녁을 좀 늦게 준비할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녀는 최근 승진을 했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바라볼 뿐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래, 알았어. 짧고 건조한 대답. 지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지연이 회의를 마치고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랭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차려진 저녁 식사. 그러나 순자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편 민수는 어색하게 혼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먼저 드시고 방에 들어가셨어. 피곤하시대. 민수의 대답에서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평소라면 함께 기다렸다가 식사하곤 했는데, 내가 늦는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알아. 그냥 피곤하셨나 봐. 빨리 먹어. 하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분노를 미세한 균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최소화합니다. 응, 그래, 알았어가 그녀 어휘의 전부가 됩니다. 지연은 혼란스럽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 집에서까지 이런 냉랭함을 마주하는 것이 그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잠깐 멈칫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바쁜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라니. 누가 문제래? 나는 괜찮다니까.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 톤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직장인이고요.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심금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알아. 내가 직장인인 거.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지. 시어머니는 이해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됐어. 내 할 일에. 나도 내 할 일 할게. 순자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겨진 지연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순자. 그녀 역시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을 돌보았던 순자. 자신의 꿈을 접고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가정에만 헌신했던 그녀의 청춘. 순자야,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짜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다시 해. 네, 어머니. 순자는 절대 대들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미덕이었고 그녀가 배운 며느리의 도리였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도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나도 존중받을 차례구나.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도 하고
자기 의견도 말하고 때로는 늦게 귀가하기도 합니다. 순자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그래도 되는 거지? 불공평해. 하지만 그녀는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치사하고 옹졸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녀는 그저 침묵으로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지연 역시 괴롭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 세대처럼 살아야 하지? 시대가 달라졌잖아. 나도 내 커리어가 있고 내 삶이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불효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말없는 비난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순자는 자신의 서운함을, 지연은 자신의 답답함을, 그리고 그 감정들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명절 당일 마이너스 현재, 오전 7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주방에서의 긴장감은 이제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지연이 부친 전들이 접시에 쌓여갑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김치전.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3시간째 불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순자는 이제 나물을 무치고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지만 어깨에는 긴장이 가득합니다. 엄마, 아침 먹어야지. 남편 민수가 주방에 들어옵니다. 그의 등장으로 냉랭했던 공기가 잠깐 흔들립니다. 나는 됐어. 어머니 드셔. 지연이 전을 뒤집으며 말합니다. 어머니는요? 나도 괜찮아. 일 다 하고 먹을게. 순자 역시 거절합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둘 다 새벽부터 일했잖아. 조금만 쉬면서 먹어. 됐다니까? 당신이나 먹어.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것입니다. 민수는 놀라 입을 다물고 어색하게 주방을 빠져나갑니다. 순간 주방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오전 9시 마이너스 가족들의 도착. 초인종이 울립니다. 신우이 가족이 도착한 것입니다. 어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신우이 민정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이들이 뒤따릅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딸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며느리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 우리 민정이. 얼굴 좀 보자.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에이, 괜찮아요. 어머니야말로 건강하시죠? 두 사람이 따뜻하게 포옹합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주방에서 지켜봅니다. 그녀의 가슴 한쪽이 쓰라립니다. 나는 3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는데 민정 씨는 빈손으로 와서 저렇게 환영받네. 물론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딸과 며느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감정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상을 차릴 시간입니다. 지연이 부친 전들, 순자가 준비한 나물들, 그리고 다른 음식들이 상에 올라갑니다. 와, 진수성찬이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민정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서 지연은 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들립니다. 어머니가 거의 다 준비하셨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공을 가로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지. 역시 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
민정이 한 조각 맛보며 엄지를 치켜듭니다. 순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지연이 부친 전인데도 말입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친 전이라고 말하면 너무 옹졸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니 더 화가 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대화가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안에서 겉돌고 있는 자신을 느낍니다. 민정아, 요즘 아이들 학원은 잘 다니니? 순자가 물으며 손주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네, 어머니. 잘 다녀요. 큰애가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 정말? 역시 우리 손주들은 똑똑해. 따뜻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연은 자신의 접시 위 음식만 바라봅니다. 형수님은 요즘 회사 일이 어떠세요? 민정이 지연에게 묻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듭니다. 아, 바쁘죠.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요. 그래도 명절에는 푹 쉬어야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민정의 말에 순자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은 그 제스처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과 아이들은 거실로 가고 여자들이 주방에 남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민정이 말하지만 순자는 이미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괜찮아, 같이 하자. 결국 세 여성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민정은 간단히 그릇을 헹구는 일을, 순자는 설거지를, 지연은 닦아서 정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형수님, 전 정말 맛있었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부쳤어요. 에이, 겸손은. 어머니, 그죠? 민정이 순자를 보며 웃습니다. 순자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언제나 투명인간 같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절 음식을 다 치우고 이제는 차와 과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연은 지쳐서 잠깐 소파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형수님, 좀 쉬세요. 제가 과일 깎을게요. 민정이 주방으로 가며 말합니다. 지연은 고맙다고 말하려다가 순자의 표정을 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가 쉬고 있고 딸이 일하고 있다는 상황이 순자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형수님 많이 힘드셨잖아요. 됐어요. 제가 하는 게 맞죠? 지연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과일 칼을 집어듭니다. 사과를 깎다가 지연의 손이 미끄러집니다. 칼이 손가락을 베이고 피가 흐릅니다. 아!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움켜쥡니다. 민수가 놀라 달려옵니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아니, 괜찮아. 좀만 눌러주면 될 것 같아. 하지만 피는 계속 흐릅니다. 민수가 구급상자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때 순자가 차갑게 한마디 합니다.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피곤하면 쉬어야지. 괜히 억지로 하니까. 그 말이 지연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립니다. 제가 억지로 한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조심하라는.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주방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놀라 지연을 쳐다봅니다. 지연아, 민수가 황급히 그녀를 말리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쳤어요. 3시간 동안 불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일 아니에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잠깐 쉬려고 앉으면 그것도 눈치 보여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순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없으시다고요? 어머니는 저만 보면 표정부터 굳으시잖아요.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하시잖아요. 일 나간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매일매일 눈치를 주시면서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요? 내가 언제 눈치를 줬어? 나는 한 번도 내게 일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말은 안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어머니 침묵이 다 말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황급히 끼어듭니다. 형수님,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들 듣고 있잖아요. 듣게 내버려둬. 지연이 손을 뿌리칩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그녀는 쌓였던 모든 말을 쏟아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21세기에도 며느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어.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내 꿈도, 내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그건 어머니 선택이셨잖아요. 왜 저보고 똑같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순자가 쓰게 웃습니다.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대학 나왔어. 꿈이 있었어. 하고 싶은 게 많았어. 근데 시집와서 다 포기했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이제 와서 너를 보니까 자꾸만 화가 나는 거야. 너는 왜 나처럼 안 살아도 되는 거냐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냐고. 지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습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와 억눌린 분노를.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옹졸했나 봐. 나도 모르게 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 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60이 넘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흐느낍니다. 지연은 다가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엄마. 민정이 어머니를 안습니다. 순자는 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아무도 몰라줬어.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오직 순자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진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집니다.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그림자가 이제는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여전히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함께 있는 두 사람입니다.